안녕하십니까. EDNC 오토데스크 기술지원부 박요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몰드플로우 특수성형 공법 기능의 소개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발표에서 들으셨다시피 몰드플로우 2023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면서 스탠다드, 프리미엄, 얼티메이트 버전으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던 라이센스 레벨들이 한 가지로 통합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티메이트 기능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었던 특수 성형 공법들이 있는데 그것에 관해서 뒤에 나오는 페이지들에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몰드플로우 특수 성형 공법 적용 범위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크게 7가지 정도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사출 성형을 진행하면서 가스를 활용을 하여서 제품 중심면을 중공 상태로 만들고 무게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가스 사출 성형이 있고요. 그리고 금형을 압축하면서 제품의 잔류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출 압축 성형과 압축 성형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중 사출 해석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아시는 이중 사출 해석들이 투샷 오버몰딩이라고 해가지고 한 제품을 사출하고 다른 이종의 소재를 그 이후에 사출을 하면서 성형을 하는 게 있는데 이 코인젝션이나 아이인젝션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2가지 이종의 소재들을 사출을 하면서 해석을 진행하는 공정입니다. 그리고 흔히 뮤셀이라고 알고 계시는 미세다방 초인계 유체 성형 해석도 진행을 하실 수가 있고 복골절 해석도 수행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가스 사출 성형 해석을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이 가스 사출 성형은 플라스틱 제품을 가스를 활용을 해서 제품 중심부를 가스로 채워서 빈 공간을 만들고 중량 감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공정입니다. 따라서 수지 절약이나 싱크마크 제거, 휜 방지, 형체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공정이고 이 프로세스는 먼저 수지를 사출을 한 이후에 가스를 주입을 해서 이렇게 빈 공간을 만들고 이 가스로 부합 과정까지 완료를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 가스 사출 성형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미드 플레인이나 3D 메쉬가 필요하고 이 성형 공정을 가스 어시스티드 인젝션 몰딩을 선택을 하셔서 해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해석 세팅 방법으로는 일반 사출 성형 해석이랑 마찬가지로 메쉬를 생성을 하신 다음에 사출 주입점까지 설정하시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이후에 가스를 어디다 주입을 하실지 위치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위치를 선택을 해 주시면은 이 알파벳 G 모양의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됩니다. 이 G 모양의 아이콘의 속성을 들어가시면은 딜레이 타임을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가스가 주입될 때 얼마나 딜레이를 줄지 그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고 가스 주입을 어떻게 컨트롤 할지 압력으로 컨트롤할지 부피로 컨트롤할지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조건 설정 메뉴에서 이 가스 주입이 언제쯤부터 가스가 들어갈지 그 지금 VP 보합 절한 시점으로 이렇게 컨트롤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스 사출 성형 해석으로 추가적으로 보실 수 있는 해석 결과는 시간의 지남에 따라서 어떻게 가스가 흘러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 성형이 완료된 이후에 이 제품 중심부의 중공 형상이 어떠한 모양으로 형성이 되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변형 해석 결과를 일반 사출 성형과 가스 사출 성형을 비교를 해보시면은 가스 사출 성형을 했을 때 변형량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출 압축 성형 해석을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이 사출 압축 성형 공정은 사전에 설정된 플라스틱 양이 이 금형이 열려진 상태에서 먼저 사출이 된 다음에 캐비티가 금형이 닫히면서 압축이 진행이 되면서 충전 및 부함을 진행하는 공정입니다. 이는 사출 공정이랑 압축 공정으로 나뉘게 되는데 사출 공정은 금형이 이렇게 열려진 상태로 사출에 충전을 하기 때문에 낮은 압력과 응력이 발생을 하게 되고 압축 공정은 사출 중간에 압축을 할 수도 있고 사출 이후에
압축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압축력으로 두께를 줄여서 제품 전체적으로 보압을 균등하게 전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사출 압축 성형 해석은 그 미드플레인 메쉬나 3D 메쉬로 해석 진행이 가능하시고, 성형 공정은 서머플라스틱 인젝션 컴프레션 몰딩을 선택하신 후에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또한 해석하실 파트를 먼저 임포트 하신 다음에 이 파트 속성을 변경을 해주신 후에 해석을 진행해 주셔야 되는데, 컴퍼레이션 엘리먼트를 선택을 하신 후에 해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공정 조건 설정에서 압축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탭에 들어가시면 압축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할지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금형이 열리는 거리, 그리고 압축이 시작되는 시점, 압축 시간이랑 금형 속도나 금형 압력의 최대값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속도 제어를 어떻게 컨트롤할지를 선택해 주실 수가 있고, 이 속도 제어에서 압력 제어로 언제쯤 넘어갈지를 변경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이 해석으로 보실 수 있는 결과를 먼저 보시면은, 충지 패턴을 먼저 보시면은 이 설정된 시점에서 이 금형이 닫히면서 압축 해석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 결과는 시간에 따른 금형 이동 거리나 금형이 닫히는 힘, 그리고 금형의 속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컴프레션 서페이스 프로퍼티라는 해석 결과를 통해서 이 압축면이 적당하게 잘 들어갔는지, 압축면이 속성이 잘 들어갔는지와 고정축이 잘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공정인 압축 성형 해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압축 성형 공정은 이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형이 열려진 상태로 이 충전재라고 하는 게 먼저 들어가고, 그 이후에 금형이 닫히면서 압축을 진행을 하면서 성형이 되는 공정입니다. 보압 공정 대신에 압축을 진행하기 때문에 게이트 근처와 게이트 멀리 있는 부분에 보압 압력 편차를 줄일 수가 있어서 수축 및 잔류 응력도 최소화를 시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압축 성형 해석은 3D 메쉬에서만 가능하고, 열가속성 수지와 열경화성 수지 모두 둘 다 해석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열가속성 수지로 해석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서머플라스틱 컴프레션 몰딩을 선택하시고 해석을 진행하시면 되고, 열경화성 수지로 해석을 진행하실 경우에는 리액티브 컴프레션 몰딩을 선택하시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예제는 열경화성 소재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제품이랑 충전재를 따로 파트를 따로따로 모델링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제품 모델링을 불러와 주신 다음에 속성 또한 변경을 해주셔야 됩니다. 충전재는 이니셜 차지라는 속성을 부여해 주셔서 진행하셔야 되고, 제품 같은 경우에는 컴프레션 엘리먼트라는 속성을 부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압축 설정을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전에 사출 압축 성형과 설정 방법은 유사한데 이 초기 충전재 속성, 이 부분이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 해석이 시작될 때 그 충진재 모양을 어떻게 초기에 충진재 모양을 어떻게 설정할 거냐, 그거를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는데, 리지드나 플렉시블을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리지드를 선택을 하게 되면은 초기에 우리가 모델링했던 이 사각형 모양의 충진재가 초기 모양으로 지정이 되어서 해석이 진행되게 되고, 플렉시블을 선택을 해주시면은 이 제품 형상에 맞게 변화가 되어서 이 모양이 초기 충진재 모양으로 적용이 돼서 해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압축 성형 해석으로 볼 수 있는 결과는 충진 패턴이 있는데, 보시면은 제품이 압축되면서 성형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또한 시간에 따른 금형의 움직임이나 힘이나 속도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압축력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중 사출 성형 해석 중에 코인젝션 몰딩이라고 흔히들 말하는 그 샌드위치 몰딩이라고 하는 건데, 이 코인젝션 몰딩은 스킨 재료와 그 코어 재료를 다르게
설정을 해서 동시에 사출을 진행할 수 있는, 성형을 할 수 있는 공정입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공정은 먼저 스킨 재료가, 빨간색 스킨 재료가 먼저 사출이 된 다음에 그 이후에 코어 재료를 그 이후에 사출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킨 소재를 다시 사출을 해서 이 스프루를 실링을 하게 됩니다. 이 해석은 미드 플레임 메시에서만 진행이 가능하고 코인젝션 몰딩이라는 성형 공정을 설정해 주신 후에 해석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종의 소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원소재를 두 가지를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위쪽 부분은 스킨 소재를 어떤 걸로 할지 선택을 해 주실 수 있고 밑에 부분에 코어 재료를 어떤 걸로 할지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정 조건을 두 개의 사출 유닛에 대해서 설정을 해 주셔야 하고 여기 부분에 이 소재, 스킨 소재에서 코어 소재로 어느 시점에 이동을 할지 코어 소재를 언제쯤 사출을 할지 그 이후에 다시 스킨 소재를 사출하는 시점이 언제인지를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코인젝션 몰딩에서 보실 수 있는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이 각 두 가지 소재별의 위치별 분포를 두께별 분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제품 표면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킨 소재가 분포가 되어 있고 제품 중심부로 갈수록 코어 재료가 이렇게 분포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두께 분율 결과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시간에 따른 그 각 소재의 분포의 변화를 확인하실 수 있는 결과입니다. 또 또한 시간에 따른 제품의 각 소재별 제품의 부피를 확인하실 수 있고 각 소재별 질량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바이인젝션 몰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인젝션 몰딩은 또한 두 가지 이종의 소재를 동시에 사출을 진행을 하는 공정인데 이 공정은 제품의 각 위치별로 다른 소재를 사출을 하여서 동시에 서로 다른 두 개의 색깔이나 이 재질을 사용을 하여서 생산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인젝션 몰딩도 미드 플레임 메쉬로만 사용이 가능하고 바이인젝션 몰딩 성형 공정을 선택하셔서 해석을 진행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소재를 선택을 해 주셔야 하고 사출 주입점을 각각 설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사출 주입점 위치에다가 이 바운더리 컨디션 탭의 인젝션 메터리얼 메뉴를 선택을 하셔서 이 속성을 어떠한 소재를 이 위치에다가 사출을 할지를 부여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 속성을 부여하게 되면은 이 A, B라는 아이콘이 생성이 되게 되는데 이 아이콘 속성을 들어가면은 이제 이 위치에 나는 A라는 소재를 사출을 하겠다, B라는 소재를 사출을 하겠다 이렇게 설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공정 조건, 두 가지 컨트롤러에 대해서 공정 조건을 설정을 해 주셔야 하고 이 소재를 동시에 사출을 할지 아니면 딜레이를 줘서 사출을 할지를 선택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를 안 주고 동시에 사출을 하겠다 하면은 노 딜레이로 선택을 해 주시면 되고 뭐 시간에 따르거나 램 포지션이나 사출 압력에 따라서 딜레이를 설정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바인젝션 몰딩으로 보실 수 있는 해석 결과는 각 원소재별로 각 분포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빨간색 소재와 파란색 소재가 이종의 소재인데 어느 위치별로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고 각 두께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 또한 시간에 따른 소재의 제품의 부피와 질량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량의 변화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다음 공정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뮤셀이라고 말하는 미세다공 초인계 성형과 포백 성형 공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세다공 초인계 유체 성형은
뮤셀 성형 공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트랙셀사에서 개발된 공법입니다. 기계적으로 이 초인계 유체를 생성을 하고 배럴에 주입되면서 사출하면서 셀이 생성이 되는데, 우측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품 단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미세다공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정을 통해서는 제품 중량이나 휨, 형체력 사이클 타임과 사출 압력 저감 효과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초인계 유체는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사용을 하게 되고, 이 초인계 유체가 이 제어 밸브를 통해서 이 배럴로 사출이 된 후에 고분자가 용융되는 과정에서 여기에 용해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단일계 솔루션을 구성을 하고 사출이 되면서 셀이 생성되고 성장을 하는 공정을 거치게 됩니다. 뮤셀 해석은 세 가지 모든 메쉬 타입에서 진행이 다 가능하고, 이 서머플라스틱 마이크로셀룰러 인젝션 몰딩이라는 성형 공정을 선택하셔서 해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한 코어백 기능을 사용하고 싶으실 경우에는 여기 인클루드 코어백 마이크로셀룰러라는 옵션을 활성화시켜 주신 후에 해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코어백 기능을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속성을 들어가시면은 코어백 거리를 어느 정도 할지와 속도를 어느 정도로 컨트롤 할지를 선택을 해주실 수가 있고, 이 방향도 지정을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뮤셀 해석 공정 조건을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크게 세 가지를 설정을 해주셔야 합니다. 초계가스량과 버블 핵생성 모델과 포민가스를 설정을 해주셔야 하는데, 물리적 발포인 뮤셀 해석을 진행을 하시려면은 여기 퍼센트 중량별 농도나 가스 포화 압력의 수치를 입력을 하셔서 해석을 진행을 하셔야 하고, 화학적 발포를 진행을 하겠다. 그러면은 여기 CBA 농도, 케미칼 블로잉 에이전트 이 탭에 여기를 선택하셔서 맞는 수치를 입력하신 후에 해석을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버블 핵생성 모델도 두 가지 타입 중에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 핵생성 일정 모델과 맞춤 보전적 핵생성 모델이 있습니다. 핵생성 일정 모델은 버블의 밀도를 일정하게 컨트롤하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데, 얘를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제품 전체적으로 일정한 밀도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출을 진행을 하고 나면은 위치별로 다 버블의 뭐 밀도나 이런 크기가 다 틀리게 되는데, 그거와는 조금 안 맞는 경향을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몰드플로우 내에서는 맞춤 고전적 핵생성 모델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선택해가지고 해석을 진행을 하게 되면은 몰드플로우 내에 있던 그 수식이 계산식에 반영이 돼가지고 수치가 계산식에 반영이 돼서 각 제품의 위치별로 계산을 해서 해석을 해서 각 위치별로 다른 버블 밀도와 버블 반지름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또한 포민가스는 일반적으로 질소나 이산화탄소를 선택을 하는데, 간혹 다른 가스를 선택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커스텀 옵션을 사용하셔서 여기다 맞는 값을 입력을 하신 후에 해석을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또 뮤셀 해석에서 보실 수 있는 결과로는 버블 밀도 계수가 있는데, 이는 해석의 진행이 됨에 따라서 제품 전체의 버블 밀도를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단면을 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버블 압력 결과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는 제품에 분포된 버블 내부의 가스 압력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결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버블 반지름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제품 각 위치별로 버블 반지름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각 위치별로 다 버블 반지름이 틀리게 확인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공정은 복굴절 해석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이 복굴절은 잔력력 분석을 위한 실험적인 컨셉으로 빛이 이 물체를 통과를 할 때 두 갈래로 나누어지면서 이런 현상을 복굴절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 위쪽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잔력력에 의해서 제품이 변형되거나 좀
문제가 발생이 되게 되면은 뒤에 있는 글씨가 두 개로 갈라져 보이거나 이런 현상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복굴절 해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3D 메쉬가 필요하고 그리고 변형 해석도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이 변형 필팩 워피지를 선택을 해 주셔서 해석을 진행하셔야지 이 워피지 뒤쪽 결과에 그 복굴절 해석 결과가 추가적으로 출력이 되게 돼요. 그리고 그 광특성이 포함된 수지로 해석을 진행을 해 주셔야지 복굴절 해석 진행이 가능한데 일반적으로는 광특성이 많이 수지에 포함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수지 필터를 통해서 검색을 해서 하셔서 이 광속성이 들어가 있는 수지를 선택을 하셔서 해석을 진행해 주셔야 하는데 이 리플렉티브 인덱스 포 언오리엔티드 매터리얼 필터를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서 검색을 하시면은 광특성이 포함된 수지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선택된 수지의 옵션을 들어가서 보시면은 여기 옵티컬 프로퍼티라는 탭에 이렇게 수치들이 입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공정 조건 설정 메뉴에서 이 하단부에 보시면은 이 복굴절 해석을 수행을 하겠다라는 이 옵션이 있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는 비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얘를 활성화를 시켜주신 후에 해석을 진행을 해주셔야 합니다. 복굴절 해석으로 보실 수 있는 결과로는 먼저 프린지 패턴이 있는데 이 평광된 빛을 볼 때 보이는 것을 밴딩된 패턴으로 표시를 하는 결과이고 플러스 방향이나 마이너스 방향으로 둘 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 시프트라고 위상차 결과도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 수평과 수직으로 평형된 빛의 위상차를 표시를 하고 90도 이상의 값은 평광된 빛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측 결과를 보시면은 90도 이상의 값을 위치별로 확인하기 위해서 90도에부터 시작되는 결과들을 표시해 놓은 결과입니다. 결론입니다. 2023 버전 업데이트가 되면서 이제 라이센스 레벨이 통합이 되었고 이제 기존의 얼티메이트 라이센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능들을 모든 유저분들께서 이제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수 공법 관련해서 뭐 궁금한 사항이나 진행 사항이 발생하실 경우에 교육이 필요하시거나 그러실 경우에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저희가 교육을 진행을 하거나 아니면은 관련된 자료를 보내드리거나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그 어드밴스드 교재를 또 이제 집필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집필하게 출간이 되게 되면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 자료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